나는 어디서 자면 되니? 버스를 오래 타서 너무 피곤하다. 무릎도 아프고 얼른 쉬어야겠어. 엄마, 이 근처에 호텔 많거든. 거기서 자면 돼. 예약해놨어. 3시간 거리의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에게 혼자서 호텔에서 자라는 아들과 며느리 뭐 호텔 엄마 호텔에서 1번도 안 자봤지.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서로 좀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방 많은데 그냥 자면 되는데 왜 그런데 돈을 써? 어머니 요즘엔 이렇게들 많이 해요. 부모 자식도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고 좋잖아요. 그래 엄마 신혼집에서 자면 눈치 없다는 소리 들어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당황한 어머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68세 양정한 씨입니다. 2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힘들게 늦둥이 외아들을 키운 양 씨. 아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36세가 되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양 씨의 집은 서울에서 3시간 떨어진 시골이었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죠. 서울에 올라갈 일은 1년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살아도 말이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방문할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네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아직 구경해보지 못했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명절 때도 보지 못했는데 양 씨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해도 왕복 5시간 거리라서 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들 며느리가 저들끼리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어떻게 안 좋은데 오랜만에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양 씨의 무릎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안 좋던 무릎이 최근 들어서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처 병원에 다니며 가끔씩 주사도 맞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죠. 차라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 한번 해보던지. 서울 뭘 무릎 때문에 거기까지가. 그래도 서울병원이랑은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거기선 낫지도 않는다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아들의 말을 마냥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온 김에 우리 집에도 들르면 좋지. 아들의 말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아들도 보고 싶긴 했어도 서울까지 가는 것도 고될 것 같았고 신혼집에 놀러가는 것도 괜히 눈치가 없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죠. 명절 때도 못 내려가서 좀 마음에 걸렸는데 잘됐네. 혼자 버스 타고 올 수는 있어. 얘는 엄마가 바보니. 그러면 다음 주쯤 한번 와. 낮에 병원 갔다가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면 되겠네. 그래 괜히 새 애기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가 미리 물어봐. 결혼하고 1번도 못 봤는데 뭐가 귀찮아. 대신 저녁은 외식하거나 시켜 먹으면 되지. 그건 괜찮지. 그래 아무것도 차리지 말라. 그래 알았어. 성민한테는 내가 말할게. 얘기가 어쩌다 이렇게 흘러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양 씨는 아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병원도 가고 아들도 보면 일석이조였죠.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갈 생각에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양 씨는 그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예약해준 병원에 갔다가 아들네 늦지 않게 가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에 텃밭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가지와 오이를 따서 검정 봉지에 넣었습니다. 서울에 살면 이렇게 밭에 열린 채소를 바로바로 따먹을 일이 없을 테니 아들 며느리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짐이 무거운 만큼 양정한 씨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걸릴 것이기 때문에 눈은 꼭 감은 채였죠. 몇 시간 뒤 서울에 도착한 양 씨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택시 탈 일이 없었겠지만 복잡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찾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있을 아들을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릎에 주사를 맞고 나오자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어. 지금 정문이야. 생각보다 엄청 일찍 끝났네. 그럼 내가 메시지로 주소 보낼 테니까. 택시 타고 가 있어. 나랑 성민이는 퇴근하면 7시는 될 건데 시간이 많이 남네. 근처에서 기다릴게. 걱정 말어. 집 근처에 카페 많거든.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있어. 그래 천천히 일 보고 와. 서울에 온다고 너무 서둘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돌아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택시를 타니 택시비는 많이 나갔지만 괜히 서울 거리를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양 씨는 아들내외에게 줄 선물을 사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올려다보고 있자니 무언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전세였고 양 씨가 큰 보탬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7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고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양 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아늑하고 좋다. 평생 주택에서만 살아온 양 씨는 깔끔하고 아늑한 신혼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음식은 배달시켰어요. 그래 알았다. 화장실은 여기고요. 저희는 씻고 나올게요. 며느리와는 몇 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양 씨도 아직은 며느리가 어려웠으니 며느리도 다르지 않을 듯했습니다. 가까이 살며 자주 봐야 친근해지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럴 때 보면 자식과 너무 멀리 살아도 좋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사돈은 1시간 정도 떨어진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온 지 오래되자 몸도 녹초가 됐습니다. 아 이거 가지랑 오이 따와서 직접 농사 지은 거라서 맛있어 가져 엄청 맛있으니까 나중에 무쳐 먹던지 해.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엄마 성민이 요리 못해 가지도 안 먹고 그래. 요즘 사람들은 가지 안 먹나 엄마가 해주던지.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양 씨는 괜히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멋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밥도 잘 안 해먹는다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온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습니다. 요리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줄 알까 봐 서둘러 말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데 요리 못할 수도 있지. 오이는 그냥 잘라서 먹어가지는 못 먹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엄마가 해주라니까. 아이고 됐어. 좀 가만히 있어. 이놈아 오이만 먹을게요. 그럼 그래. 양 씨는 가지를 다시 비닐에 넣었습니다. 양 씨는 며느리 눈치가 보였는데 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달 온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사실 오빠가 갑자기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아 그래 정국이가 너랑 상의 안 했어. 그냥 오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는 걸 온다고 하지 간다고 해뭐 너는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장모님도 자주 오시는데 뭘 그러니. 며느리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안사돈 편하게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불편할까봐 안절부절하던 양 씨도 약간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의 방문을 가지고 며느리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괜히 양 씨가 민망하게 말이죠. 양 씨도 조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성민아 예약했어. 아까 했어. 뭘 여기 근처에 호텔 많거든. 예약했으니까 엄마 호텔에서 자. 호텔 아들네 집에서 잘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호텔을 예약했다는 말에 양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호텔에서 한 번도 안 자봤지. 그건 그런데 이참에 한 번 자봐. 엄마도 우리 집보다는 밖에서 자는 게 낫지 않아. 내 어머니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 방 많은데 그냥 자면 되는데 왜 돈을 써.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라 남아도는 게 방인 것 같은데 굳이 나가서 잘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온 홀어머니를 바깥에서 재웠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양 씨가 당황스러워하고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야 서로 안 불편하고 좋대요. 그래 엄마 나도 처음 들었을 땐 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성민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편하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꾸 불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아들 며느리의 신경이 쓰였습니다. 불편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니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휴가도 호텔에서 보내는 사람 많아. 그러니 여기 근처라서 내가 데려다 줄게. 알았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차키를 챙겼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끝났다는 말을 대신했죠. 양 씨도 아들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뵐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호텔에서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야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70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양 씨가 과연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내가 메시지로 예약 내용 보내줄 테니까 호텔 들어가서 보여주면 돼. 혼자 할 수 있지. 차 돌리기 힘들어서 바로 갈게. 아들은 호텔로 보이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니 나 혼자 애이 엄마 들어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 화면 켜줄게. 아들이 메시지 화면을 양 씨 휴대폰에 띄워줬습니다.
양 씨는 그 휴대폰을 꼭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아들은 손을 흔들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호텔 입구에 서서 양 씨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유흥업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잘고 쓴 말만. 호텔이었지. 근처에 있는 호텔들이 죄다 모텔들이었습니다. 이름만 그럴싸했죠. 보이는 골목이 무서워 보여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와 웬 기계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기계를 보니 꼭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하는 기계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봐야 하나 하는데 호텔 입구로 웬 젊은 연인이 들어왔습니다. 양정한 씨도 놀랐고 들어오던 연인도 흠칫 놀랐습니다. 호텔 안에 웬 할머니가 서 있으니 당황스러울 만도 했죠. 젊은이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서 있었습니다. 양 씨가 기계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자 그중 젊은 남자가 힐끔거리더니 양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2층 가시면 카운터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양 씨는 젊은 연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 탔죠. 무척이나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것을 보니 여긴 자신 같은 사람이 올 만한 곳이 아닌 듯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더니 카운터가 있었고 그곳에 직원이 있었습니다. 왠지 안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보냈던 메시지를 보여주니 웬 카드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게 키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401호 문에다가 카드 갖다 대시면 돼요. 양 씨가 영 못 찾아갈 듯 했는지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눌러주었죠. 우여곡절 끝에 401호 안으로 들어선 양 씨 진이 빠졌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엄마 잘 들어갔어.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불이 안 켜진다. 불이 왜 안 켜져? 카드 넣었어. 그 문 옆에 보면 카드 넣는 데 있을 텐데 문 열 때 썼던 카드를 꽂아 넣어. 그래, 찾아볼게. 끊어 봐봐. 결국 양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불을 켤 수가 있었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니 아무리 좋게 말해도 양 씨가 TV에서 보았던 호텔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좋은 데서 하룻밤 자보라더니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런 좋은 호텔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거나 나쁘거나 하도 진땀을 뺐더니 즐기고 말고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이 시간까지 온통 낯선 곳 낯선 행위 충분히 어지러울 만했죠. 간단히 씻고 누우니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모처럼 아들네 온다고 설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아침이었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양씨 호텔에서 자야 한다는 말을 미리 들었다면 양씨는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호텔에서 자면 좋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도순 아들네에서 하룻밤 잘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호텔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꼭 내가 불편한 존재라서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며느리랑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자신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편했을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한다니까 자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빈 방이 2개나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양 씨는 너무 고요한 방에 누워있으니 조금 외로웠습니다. 아니야. 따로 자면 서로 신경 쓸 것 없고 좋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뭐 했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괜한 청승을 떨게 되는 거라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고 일찍 호텔을 나왔습니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야. 번거롭게 뭘 알아서 갈게. 알았어. 조심히 가. 아침밥 먹고 가라는 빈말도 안 해놓는 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혼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씁쓸했습니다. 아니, 언니 혼자서 그런 모텔에서 잤다는 거야. 어머머, 요즘 애들 무섭다. 동네 동생에게 말하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부모가 둘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엄마를 어떻게 혼자 바깥에서 재워. 그것도 모텔에 호텔이라고 써 있었어. 아, 주변이 전부 모텔이었다며. 무슨 호텔이 그런 데 있어. 삐까뻔쩍한 곳으로 가라. 그래도 나 같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뭐 다들 그렇게 한데 요즘 세대들은 서로 안 불편하려고 부모한테 호텔 잡아주고 그런다더라. 양씨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변명조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나도 애들 보러 서울 가면 애들 집에서 자고 오는데 아니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언니는 안 가겠다. 그래야지 왜 갔어. 나도 미리 알았으면 굳이 안 갔지. 그래도 서로 그게 편하다면 내가 적응해야겠지. 뭐 참 나는 그래도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아들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보나마나 며느리가 그러자고 했겠지 뭐. 뭐 며느리만의 생각이겠어. 정국이도 내가 좋아할 거라고 그러던데 뭐 너무 세대 차이 난다. 우리도 부모들이랑 차이가 나긴 했어도 이런 경우는 천분 다 좋게 생각해야지. 뭐 집에 오라고 한 게 어디야. 덕분에 호텔에서도 잡았다. 만약에 내 아들이 나한테 밖에서 자라고 했으면 나는 거기서 고함이라도 쳤을 거야. 아이고 너는 나보다도 젊은 애가 구시대적 발상이야. 참나. 그래도 예의가 있고 정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신세대적 발상이면 나는 신세대 안 하고 말어 부대끼면서 가족 간의 정도 생기고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그런 건 다 마다한다고. 그러다 보면 부모도 싫고 형제도 싫고 나중에는 남편도 싫고 부인도 싫고 그렇게 이혼하게 되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런데 언니는 적응한다고 치는데 그걸 물어봤어야지. 며느리 친정에서 와도 호텔에서 재우냐고. 뭐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경기도 사니까 뭐 당일에 돌아가던가 호텔에서 자던가 하겠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양씨도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나만 잘하고 하겠나 싶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여동생의 아들이 한 달 뒤에 서울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 결혼식이라 토요일 오후에 올라가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들네가 아니라 여동생의 집에서 말이죠. 우리는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래 엄마만 갔다 올게. 그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 거야. 아니 엄마는 임원에서 잘 거야. 예식 끝나고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일요일에 점심이나 먹을까? 양씨도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낮에 잠깐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식이 끝나고 여동생 차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물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고 얼마 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는데 웬 중년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양정한 씨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오랜만에 봬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안사돈이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 장모님 와 계신 걸 말을 안 했네. 양씨는 조금 어색했어도 오랜만에 보는 안사돈에게 반갑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주말이라 놀러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안사돈과 조금 이야기해보니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행색이 지금 놀러온 사람의 행색이 아니었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며칠 출장을 가는 바람에 혼자 있기 외로워서 그저께 왔어요. 우리 딸이랑 사위도 볼 겸 오늘 밤에 돌아갈 거예요. 아 여기서 주무셨구나. 저기 작은 방에서요. 양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요즘은 부모가 오면 다 호텔에서 자고 그런다던데. 아 맞다. 지난번에 호텔에서 주무셨다고요. 어우 좋으셨겠다. 요즘 애들 참 똑똑해요. 이런 방법이 다 있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집 식구들 바글바글 와서 자면 미쳐버리잖아요. 아 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식구라곤 저밖에 없기도 하고 미칠 것까지야. 어머 혹시 서운하신 건 아니죠? 아무래도 친정엄마랑은 또 다르잖아요. 좋게 생각하세요.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우리 때도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곳에서 이틀 묵었다는 안사돈은 양씨가 왜 서운한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엄마 그런 걸로 서운해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성주 덕분에 생전 처음 호텔에서 주무셨는데요. 뭘 그러게 혼자 좋은 시간 보내셨겠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호텔에서 자보겠어요. 안사돈보다 아들이 가장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안사돈도 그것이 맞다고 하는데 양씨 혼자 서운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혼자만 열내봤자 예민한 시부모 딱지만 붙고 말겠죠. 아이고 말을 말자. 그냥 앞으로 안 오면 될 일이야. 당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면 그냥 자신이 있는 시골에서 지금처럼 거리를 두면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굳이 힘들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마음 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씨와의 다짐과는 다르게 아들은 그 거리를 좁히고 싶어 했습니다.
1년쯤 뒤에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죠.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친정엄마가 챙기겠다며 안 사더니 한동안 아들네에서 살면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봐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3,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양 씨가 아침 일찍 올라가서 아이와 며느리 얼굴을 보고 오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곧 자던 식구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몇 시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본 것은 그때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주를 본 것은 안 사돈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아기를 보러 오라는 아들의 말에 양 씨는 마음이 설레어 또 주말에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올라갔죠.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훌쩍 커져 있는 모습에 신기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예뻤죠.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려는 양 씨를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엄마 벌써 내려가게 좀 더 있다가 자고 가지. 조금 더 있다가 가세요. 지난번에 그 호텔도 예약해 드릴게요. 조금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역시나 양 씨는 호텔행이었습니다. 양 씨는 그런 기분을 감추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가마. 왜 그냥 가나 할 말도 있는데 왜 그냥 까냐니. 또 호텔에서 자기 싫어 안 좋았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편히 집에서 자려는 거야. 지금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혼자 뭐하러 잠만 자려고 거길까. 호텔이 싫으면 여기서 자는 건 괜찮아.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옆구리를 콕 찌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양 씨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찔린 아들은 하던 말을 다시 쏙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불편하게 뭐하러 그래. 집이 편하시대잖아. 어머니는 참 좋은 호텔 놔두시고 여기서 주무시려고 하세요. 양 씨는 그 말을 듣곤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것저것 서운한 게 있었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말하지 않았더니 아들 며느리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았습니다. 뭐 내가 자면서 돌아다니기라도 하니 아니면 새벽에 너희한테 물이라도 떠오라고 해. 무슨 하룻밤 자면서 시집살이라도 시킨다고. 근데 그런 거 다 이해한다. 쳐도 말이야. 정국이 너는 장모님은 집에서 재우고 나는 바깥에서 재워하려면 똑같이 하던가. 그러면 엄마도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 바깥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 호텔에서 자면 좋지 뭘 그래 자꾸 호텔 하는데 지난번에 갔던 곳도 좀 이상한 곳이었어. 주변 분위기도 안 좋고. 아 그건 몰랐어요. 그럼 다른 데라도. 아니 안 자고 그냥 내려갈 거니까 잡지 말어. 집에서 자는 게 더 편해. 그건 원하는 대로 해. 그럼 근데 할 말이 있다니까. 그러네. 아들이 무심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지 할 말만 하는 것을 보니 왜 양 씨가 서운한지는 이해하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이제 성주도 복직해야 되는데 장모님이 여태 봐주느라 좀 힘드신 모양이야. 내년까지 엄마가 좀 봐줄 수 있을까? 한 1년 정도만 봐주면 어린이집 보낼 때 되니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모자란 아들 때문에 양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애를 봐줘와서 보면 되지. 아니 엄마 애기 보고 싶어 했잖아. 이제 겨우 2번밖에 못 받고 겨우 2번밖에 못 본 이유가 자신인 줄은 모르는 아들. 그리고 여태 장모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엄마가 좀 봐줘. 그건 좀 힘들겠다. 거절할 줄은 몰랐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애도 그럼 호텔에서 살면서 봐줘야 하니. 뭐 호텔 그건 아니지. 그럼 여기 들어와서 애 봐주라는 거야. 아 그것도 아니지. 엄마 근처에 방 하나 얻어주려고 했는데. 아 엄마 그게 서운하구나. 호텔 때부터 삐져 있었구나. 양 씨가. 서운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들 집에서 자고 싶어서 호텔이 좋지 않아서 서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네외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것이었죠. 며느리는 남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챙기지 않으니 며느리도 굳이 나서서 챙길 필요가 없었겠죠. 누가 여기서 자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니. 너희가 내가 덮어놓고 불편하니 여기는 넘어오지 말아라 하는 것 같아서 섭섭한 거야. 불편하면 얼마든지 당일에만 봐도 되고 바깥에서 자도 좋은데 그럴 거면 양쪽 다 똑같이 해야지. 며느리가 남이듯 사위도 남이잖니. 어째서 시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폐를 끼친 적도 없는 나를 이렇게 홀대에 아니 같이 있으면 성주가 아침밥도 차려야 되고 신경 쓰이잖아. 장모님은 안 그렇잖아. 내가 언제 뭐 차려달라 그랬어. 아니 애초에 내가 여길 오면 얼마나 온다고. 너희는 인정머리도 없니. 그리고 정국이 너는 그걸 넘어서서 바보 천치야. 이놈아 바보. 아니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좀 두고 살래잖아. 요즘 TV나 인터넷 보면 다 그런 얘긴데 엄마도 이제 좀 맞춰서 살아야지. 양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충고 새겨들으마. 그리고 양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양씨를 다시 한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대답을 제대로 안 했잖아. 애기는 봐주는 거야. 많은 거야. 많은 거지. 그럼 네 말대로 너희와 내 거리는 3시간이 딱 좋은 것 같다. 내가 너희 불편하게 할 일도 없고 말이야. 가끔씩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당일에 왔다가 당일에 가마. 아니 애기를 그러면 누가 봐. 저 하나도 안 불편한 처갓집에 부탁해 봐. 양씨가 뒤돌아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대로 갈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내가 더 서운하다. 엄마가 손주도 못 봐. 저 그럼 내가 근처 방에 살면서 너희 애기 봐줘야 해. 너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나 불편해할지 모르니까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면서 부모니까 그래야 해. 그래 우리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너도 서운하고 나도 서운한 것 같다. 얼른 내려가야지. 안 되겠네. 마음이 안 좋으니 말도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양씨가 예민하게 구는 건지 이렇게 서운해할 일도 없는 것인지 양씨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아들이 말 한번 잘했습니다. 그 거리가 처음부터 중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양씨가 아들에게 다가갔더니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요. 양씨는 또다시 홀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기쁘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고 있지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씨는 볼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서울에 발걸음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